네, 안녕하세요. 홍익 초등 영어반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는 데니얼 선생님입니다. 현재 저하고 제미 선생님 이렇게 두 명이서 중등부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등 영어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자, stick to the fundamental. 자, 기초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우선 기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완비가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쌓이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도 기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저희는 기준으로 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익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우선 홍익 같은 경우는 소수 정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요. 대체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한 반에 3명, 많을 경우에는 5명에서 6명 정도의 과계 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형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룹 과외, 즉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명 한 명씩 꼼꼼하게 그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가고 또 진도 또한 그냥 진도를 나가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게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선생님, 재민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반에 주 2회에서 3회 정도까지 아마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의 이제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리스닝 할 수 있는 리스닝 능력이 귀가 뚫리는 시기가 좀 늦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 그 현지 외국인들이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단어더라도 말이 흘리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결국은 자주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의 수업에 영어로 노출시키면서 리스닝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장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피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별거 없구나 스피킹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과 자주 이렇게 소통해 보면서 그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또 두 번째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숙제로 별도로 할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조를 설정해 놨는데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영어를 딱 생각하면 하기 싫은 과목,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 아니라 좀 재밌게 부담감 없이 공부가 뽕에서 마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모든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하버드와 예일반에 대해서 수업을 설명드릴 텐데요. 하버드와 예일반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보통 이제 파닉스를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초반에 어린 나이에는 한국어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온전히 그 시간대에 파닉스를 모두 다 마스터하고 올라왔다라고 보기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 상위 10% 2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파닉스를 매우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어 발음을 하고 그거를 파닉스 법칙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어떤 리딩 하거나 또 스피크 아웃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버드와 예일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를 중점적으로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tory Based Reading and Speaking이라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파닉스는 기존에 이제 보면 이제 알파벳을 어떤 발음이 난지만 배웠다면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파닉스를 배운 걸 가지고 매우 간단한 문단 내지 문장들을 몇 가지 문장의 조합들을 읽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리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스피킹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내면서 아이들이 리딩과 스피킹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이드 월스, 예를 들어서 the 발음 같은 is,
뭐 이런 사이트 월스에 자주 노출시키고 사이트 월스 딱 보게 되면 파닉스 발음 자체적으로만 했을 때 또 다른 발음이 나거든요. 더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사이드월스 별도의 그 발음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중에 어떤 리딩이 해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막힘없이 리딩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장들을 선생님들이 우선 먼저 이제 그걸 읽게 되면 그걸 쉐도잉해서 같이 따라하는 그런 형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한 번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또 스피치 첨삭 및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스피킹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파닉스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런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시 반과 4시 반, 총 2개 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반. 자, 이제 하버드와 예일 같은 경우는 기초반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초급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포드 반은 기본적으로 빠르면 초등학교 1학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속하게 되는 반인데 여기서는 기존에는 파닉스에서 또한 이 리딩하는 부분에 있어 좀 약간 초점을 둬서 익숙해지는 과정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리딩을 통한 문장의 구조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니스를 다 떼고 읽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잡고 읽어보고 또 자주 이렇게 스피크아웃 해보면서 영어의 문장의 구조는 이렇구나 하면서 감을 익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선생님과 주제별 프리토킹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를 뱉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주눅 들고 나는 못해 라는 이 사고가 무서운 거지 실제로 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프리토킹 그 수업 안에서 되든 안 되든 뱉어보면서 원어민 선생님이 또 실수한 부분을 또 수정해주고 그때그때 수정해주면서 그런 수업을 진행해가는 어떤 그런 스피킹 클래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 3회 각각 10개의 단어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또 단어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너무 피곤함을 어려워하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는 시험을 진행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하고 하루는 쉬고 이런 방식으로 각 요일별로 10개 단어씩 초등학교 때 무조건 떼야 하는 단어 중심으로 저희가 단어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스피치를 첨삭해서 촬영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스피킹 수업과 리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으로는 버클리 반을 들 수 있는데요. 버클리 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좀 늦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업은 4시에 시작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부터는 영어를 작문하고 문법을 배우고 또 어휘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서 수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독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관련해서 숙제도 나가게 됩니다. 주 4회고요. 영어 작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주어, 그리고 뭐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간단한 문장뿐 아니라 좀 더 난해한 문장을 쓰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스스로가 독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휘력, 스펠링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숙제도 나가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문법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서 미리미리 선행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딕테이션 학습법으로 철저한 스펠링을 대비하게 됩니다. 딕테이션 학습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리스닝을 듣게 되고 그 리스닝을 토대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그걸 듣고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받아쓰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이가 이 스펠링이 이게 아니었고 이거였구나. 실적으로 써보고 또 그런 실험을 또 치르고 딕테이션 해보면서 스펠링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2단계에서부터는 스피킹 단순히 프리토킹이 아니라
스피킹 토론하는 형식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이들끼리 자기 감정을 선생님과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 중심의 어떤 그런 스피킹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반에서도 동일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어머님들께 매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 다음 반, 핀스톤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급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단계 반에서부터는 아이들이 중학교 수준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예비 중학교 반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은 4시에 이루어지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좀 늦어지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이 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될 텐데요. reading, 독해 영역, 그리고 listening, 듣기 영역, grammar, 문법 영역, vocabulary, 어휘력 영역. 이 4가지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요일을 별도로 할애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vocabulary 같은 경우에는 이 vocabulary뿐만 아니라 grammar, listening, 그리고 reading 이 모든 영역이 있어서 아이들은 실제로 중학교 수준의 교과 과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여기서부터는 단어 시험의 강도가 좀 높아져서 매일같이 20개의 단어를 암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틀린 단어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이제 다시 보는, 그리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이 됩니다. 또한 틀린 문제와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에서 틀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 부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했을 때,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익혀주는 그런 수업 방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해 문장 구조 분석 및 중학교 수준의 문법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독해도 그냥 독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어 알면 독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막 독해하게 되면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독해해야 되지?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그 시간은 결국은 시험 성적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반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독해가 들어가는 그런 수업의 방식을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반. 자,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 반을 예비 중학교 반인데요. 자, 옥스포드 반, 이제 오후 5시부터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반부터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속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이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이 공부가 돼서 어머님들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스피킹 영역에서 그리고 라이팅 영역에서 그리고 리스닝 영역에서 그리고 리딩 영역에서 그리고 그래머 영역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공부가 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세스의 검증 과정으로서 저희가 토플 주니어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반 한 학기 정도를 중학교 내신 준비반으로 이미 프린스턴 반에서 준비해온 부분을 좀 더 완성해 간다는 이제 차원에서 중학교 내신 준비반, 옥스퍼드 반에서 한 학기 정도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토플 주니어 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반에서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토플 주니어 반을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900점 만점에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점수는 75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학생의 수준은 이 정도구나.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내가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탄탄하게 할 겁니다. 매일 25개의 단어를 외우게 되고요. 동일하게 프린스턴 반과 동일하게 재시험 시스템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교재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또 중간에 토플 주니어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마지막으로 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그러면 방향성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authentic English, 정확한 영어. 자, 뭔가 모르게 알긴 알겠는데 왠지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영어를 영어를 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10개 중에 8개, 9개는 맞출 수 있지만 한두 개는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왜 틀렸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럼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법칙이 적용돼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다. 이게 정답이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영어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immersion 프로그램. 아이들이 학원에서만 영어를 사용한다 또는 반에서만 영어를 사용한다는 차원이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확장돼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업이 아닌 그 시간에서도 영어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 차원의 수업인 거죠.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랩 스쿨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진도를 따라나가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진도를 빼기 바쁜 그런 차원의 수업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보충, 학습.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보충이 이루어지는 게 맞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따라올 때까지 설령 그게 진도는 조금은 느리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빨리 가게끔 느리게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충 수업을 해서라도 따라오게끔 하는 개개인 맞춤형 랩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ast but not least, 가장 마지막이지만 또 중요한 exciting English, 즉 신나는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영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영어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 홍익 영어반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데니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